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심전도에 대해서 영상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심전도 검사라는 것은 심장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인데요. 심장의 우심방 위쪽에 그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심장 쪽으로 보내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이제 피부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이제 도표로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이제 심전도 검사라고 하는데요. 도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피파다, 알파다, 티파다. 그래서 요 간격에 따라서 뭐 분절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도표 그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협심증의 예후 뭐 증상까지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이제 심전도 검사 방법은요. 표준 12유도 심전도라는 게 있는데 가슴 쪽에 이제 한 6개 그리고 사지죠. 사지 팔다리 쪽에 또 6개 해서 총 12개의 전극을 이제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뭐 통상 뭐 한 3분 5분 정도 뭐 부착된 전극의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동맥 질환과 관상동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맥을 간단하게 이제 진단하고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슴에 그리고 사지에 전극을 부착한 다음에 러닝머신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찜박질하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좀 종종 나오기도 하죠. 이 심전도 검사를 하려면 이제 약간의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 뭐 이제 시계라든지 전자제품 등은 이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 미리 이제 벗어두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운동 뭐 부하 심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기 한 12시간 전부터 과격한 운동을 좀 피해야 되고요. 혹은 이제 흡연하시는 분이라면 뭐 한 3시간 전부터 또 금연하는 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카페인 음료나 음식물 섭취도 3시간 전부터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심전도 검사함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심전도 검사를 할 때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아, 안전한 상태로 이제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에 이제 힘을 좀 빼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정확한 심전도 수치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검사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심전도 검사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소견들은 뭐 예를 들면 부정맥이죠. 그러니까 뭐 부정맥이 이제 통상적으로 심장이 이제 60회에서 100회 정도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분에 이렇게 맥박이 좀 뛰는데 요게 이제 더 빨리 뛰거나 더 적게 뛰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부정맥이라고 이제 하죠. 그리고 또 관상동맥 질환, 뭐 우리가 이제 혈관 쪽이 만약에 막히거나 좁혀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맥박이나 이것도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근육,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심장병, 뭐 심부전,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 그리고 심장의 선천성 기형 질환 등을 또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망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인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는 이 심전도 검사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우리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이제 고령자가 될수록 더더욱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심장 쪽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전도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심전도 검사, 이제 심전도의 이해까지 해서 혈관 질환에 대한 것들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영상 동안 같이 보긴 했는데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쭉 썸머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 혈관 질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치매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이제 이 영상에는 지금 안 했는데요.
추후에 이제 제가 또 이 치매와 관련된 자료도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혈관 질환,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그리고 심근경색증이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종점은 치매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120에 80에 대한 숫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고혈압과 저혈압의 진단 수치는 이렇게 고혈압 같은 경우는 수직고혈압 140, 이완고혈압 90. 그러니까 이제 높고 낮음에 대한 수치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거는 120에 8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0 이상이 되고 200이 되고 이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혈압 강화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을 먹음으로써 이 정상 혈압 120에 80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잡아준다. 반대로 이제 저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90에 60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좀 보는데요. 저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에 대한 약이 없어요. 저혈압에 대한 약이. 그래서 저혈압이 오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고혈압보다도 어찌 보면 저혈압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동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아침 고혈압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과 저혈압의 수치 사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120에서 80을 빼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거를 이제 맥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압의 차이에 따라서 혈압 진단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 수술. 이 이제 혈관이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이제 끊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이제 막힌 건데, 이 막힌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커넥터라든지 그리고 스탠드를 통해서 뚫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스탠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스탠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속 그물망인데요. 뭐 여기 이제 손가락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미세하게 좀 얇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것처럼 좀 막혀 있는 곳에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 스탠드를 넣고요. 그리고 커넥터라고 해서 뭐 커넥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풍선입니다. 풍선을 집어넣어서 부풀린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막혔던 것이 크게 뚫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죠. 풍선을 쭉 빼면 이렇게 해서 혈관벽이 이제 소통이 잘 됐고 원활히 이제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탠드 시술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혈관 질환,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상 지지혈증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게 고지혈증일 겁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에는 이상 지지혈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중성 지방혈증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서 이상 지지혈증이라 하고요. 요런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연관 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뇨가 좀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퍼센트지로. 그래서 통상 6.5% 이상이 넘으면 이제 당뇨 확진자로 이제 정해지면서 당뇨약을 이제 꾸준하게 먹어줘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착한 아이가 있고, 이제 HDL 콜레스테롤 착한 아이. 반대로 이제 뭐 나쁜 아이라고 표현하는 좀 그런데요. 아무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은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 나쁜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화학 공장인 간으로 좀 가져다 줍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LDL 콜레스테롤 이 나쁜 아이는 간에서 이제 혈관벽 쪽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을 막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혈관이 이제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이런 두 가지가 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대부분의 병들이 이제 무슨 증 이렇게 끝나는데
내둘 중만큼은 중이 들어간다. 그 이유는 뇌출혈 뇌경색 머리를 이제 포괄해 가지고 오는 병이다라고 해서 뇌졸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 뇌출혈 치료하는 방법, 뇌경색 치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뇌출혈 치료 방법 같은 경우는 클립 결찰술을 통해서 한다, 혹은 코일 색전술을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고 안 되면 비관혈, 비관혈이라는 것은 피를 안 본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관혈이라는 건 피를 봅니다. 그래서 피를 안 보고 치료하다가 그도 안 되면 이제 관혈 치료를 들어가는데, 관열 치료 중에서 이제 우회술, 이제 막힌 혈관과 혈관 사이를 잘라내고, 그 잘라낸 부위를 이제 우회해서 원활한 순환을 할 수 있는 혈관으로 이렇게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우회술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심근경색, 이렇게 이제 혈관벽이 조금씩 막혀져 가는 이제 동맥경화로 심장 혈관이 좁아져 가슴 통증이 발생한다. 그거를 협심증이라고 얘기했고요. 심근경색증은 좁아진 혈관이 혈전으로 완전히 막혀서 이제 오는 뭐 급사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졸도하기도 하고 이제 쓰러지죠. 그런 경우를 심근경색증.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연예인들도 이런 걸로, 연예인도 요걸로 이제 사망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심근경색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전도 검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관 질환에 관련된 것들은 영상으로 조금 마무리를 할 거고요. 혹여나 이제 좀 이해가 좀 안 가신다 그러신 분들은 영상을 전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라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런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영상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혹은 제가 모르는 부분은 이제 뭐 나름의 공부를 해서라도 이렇게 댓글로 답글을 달 테니까요. 그렇게 댓글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배워볼, 이제 알아볼 이 내용들은 이제 암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또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암은 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췌장도 있고 췌장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장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암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